전 감자이고요. 오늘은 오픈AI에서 발표한 GPT-4 옴니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텍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감자나라 AI 홈페이지에 뉴스에 들어가면 왜 다들 챗 GPT의 GPT-4에 강격하는가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내용을 잘 정리해 놨고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새로운 AI 모델 GPT-4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PT-4O는 GPT-4 터보 이후에 새로 나온 모델이고요. 요 O의 뜻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옴니라고 합니다. 옴니의 뜻은 모든 것을 아우르다. 대략 GPT-4 옴니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데 뭘 아우르는가? 음성 인식, 스피치 투 텍스트, 이미지 인식 등의 기능들을 모두 통합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이걸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한 거죠. 즉 다중 모드로 설계되었고요. GPT-4 터보에서는 이미지, 텍스트, 음성 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GPT-4 옴니에서는 이 각각의 기능들을 동시에 사용하고 분석함으로써 기존 멀티모달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GPT-4 옴니에 명령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걱정되는 게 이렇게 다양한 입력들이 들어가면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가? 사실 이전에 GPT-4 터보에서도 음성 인식이 있긴 했지만 잘 안 쓰는 것 중 하나가 느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반응 시간이 최소 232ms, 평균 320ms. 이게 사람의 반응 속도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Hey, ChatGPT, how are you doing? I'm doing fantastic. Thanks for asking. How about you? 그리고 재밌는 점은 단순히 음성을 받아들이는 게 끝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에 나오는 감정이라든가 얼굴 표정도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사람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반응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Okay, so this is what I wrote down. What do you see? I see. I love ChatGPT. That's so sweet of you. 이렇게 빠른 처리 속도로 AI가 추론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출력하면서 입력은 GPT-4 터보보다 더 많아졌지만 출력은 GPT-4 터보보다 더 빨라진 아주 강력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GPT-4 옴니 버전을 발표하면서 데스크탑 앱도 같이 출시를 했거든요. 현재는 맥OS 버전만 가능하고요. 윈도우는 연말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맥을 왜 먼저 발표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맥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모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맥에 최적화시키기 쉬워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폭적인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윈도우도 조만간 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터보에 비해서 제가 계속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 2배 정도 빠르고요. 그리고 토크나이저도 개선되었기 때문에 50% 저렴하고 글자 제한도 5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무료 챗 GPT 사용자들에게도 텍스트 및 이미지 기능을 제공한다. 기존에 유료 사용자들에게만 제공했던 멀티모달 기능을 이제는 무료로도 제공해 줄 수 있다. 아하, 거의 시장 지배자가 엄청난 무료 기능으로 경쟁자들을 압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So we're very, very excited to bring GPT-4o to all of our free users out there. And for the paid users, they will continue to have up to 5 times the capacity limits of our free users.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난 별 차이가 없는데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직은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향후 몇 주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데스크톱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팅창에 GPT-4 옴니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GPT-4 터보에 비해서는 빠르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겠지만
보셨겠지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기능들은 현재는 쓸 수가 없다. 하지만 몇 주라고 하니까 거의 6월, 7월 정도에는 여러분들한테 모두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요 부분이거든요. 무료에게 더 많은 기능을, 기본적으로 GPT-4의 지능을 모든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이것이 오픈 AI의 사명이라고 하고요. 그냥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료로 사용 가능한 기능들 제가 한번 예상해 봤는데요. GPT-4 옴니, 이번에 새로 발표된 모델이죠. 그리고 GPTs,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능,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라고 하죠. 브라우징 기능이라고 불리는 실시간 데이터 검색, 그리고 대화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메모리 기능. 아직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차후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데스크탑용 앱까지. 사실 제가 보여드렸던 요 기능들은 모두 유료로 제공되었던 기능들이거든요. 이걸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대박입니다. 자, 그럼 무료에게는 갑자기 이런 선물을 주는데 그럼 유료 사용자는 어떡하냐? 일단 유료 사용자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무료 사용자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유료 사용자와 무료 사용자가 결국 사용하게 될 기능들은 똑같다. 그러면 유료 사용자는 어떤 혜택을 가질 수 있는가? 더 많은 한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플러스 사용자는 최대 5배 더 높은 메시지 한도를 제공해 주고요. 5월 13일부터 플러스 사용자는 GPT 옴니 모델에서는 3시간마다 최대 80개의 메시지를 넣을 수 있고요. GPT-4에서는 3시간마다 최대 40개의 메시지를 준다고 합니다. 무료 사용자의 한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지만 일단은 유료 사용자에게는 요 정도의 한도를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무료는 한 절반 정도 주지 않을까? 대략 예상은 해 봅니다. 그래서 유료 사용자는 결국 좋은 기능을 더 많이 쓸 수 있다. 요런 정도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담으로 제가 이 챗GPT 강의할 때 제일 걸렸던 게 플러스 모델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강의할 때 좀 어려웠거든요. 대부분 무료를 쓰니까. 그래서 코파일럿 같은 걸로 넘어갔었는데 이게 유료 사용자와 무료 사용자의 기능이 거의 동일하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 사용자 관점이었는데요. 경쟁 AI 서비스들 관점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경쟁 서비스라고 하면은 구글의 제미나이 있고요. 그리고 클로드3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의 클로바 X가 있습니다. 일단 라마는 어차피 공짜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에서 성능이 향상되었다 라는 얘기 제가 했죠. 그런데 개발자들이 GPT-4 옴니를 사용하면서 내야 되는 이 API 비용은 50% 저렴해졌다고 합니다. 성능은 향상되었는데 비용은 50% 저렴해졌어. 특히 영어에 대해서는 GPT-4 터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비영어권, 그러니까 한글 같은 경우는 텍스트에 대한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래서 2배 빠르고 가격은 절반이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1.7배 감소되었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요. 그냥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확연하게 눈에 띄는 것은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 그리고 토큰이 1.7배 감소했기 때문에 채팅창에 입력할 수 있는 단어의 양도 크게 증가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약간 느낌은 쿠팡의 로켓 배송 처음 나왔을 때 2,900원인가 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배송료 우리 받지 않고 대신 너 한 달에 2,900원만 내 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파격적이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GPT-4 옴니를 떠오르면 영화 허 그리고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떠오를 정도로 완벽한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5월 15일 아침에는 구글 I.O. 소식이 시끌벅적 해야 되는데 오픈 AI가 구글 잔칫날 바로 앞에 GPT-4 옴니를 출시해서 잔치상을 완전 엎어버렸거든요. 구글이 보여준 건 신기하긴 한데 그 충격만큼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임팩트 면에서는 오픈 AI가 압도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니 왜 지금 안 되냐, 내 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6월 안에는 다 반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반영이 되면
되면 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챗 GPT의 데스크탑 버전, 요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시연을 보니까 내가 지금 데스크탑에서 하고 있는 작업들을 바로 챗 GPT 앱으로 보내서 작업을 하고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음성도 굉장히 잘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웹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보다는 GPT-4 옴니의 모든 기능들을 쾌적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은 당연히 앱이 필요하고요. 데스크탑에서도 데스크탑 버전의 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이제는 텍스트에서 음성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성이 편리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타자를 빨리 쳐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음성을 조리 있게 잘 말하는가, 요게 중요해진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대박입니다. 유료 기능들, 기존의 유료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무료로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경쟁 업체들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진짜 많은 스타트업들 있는데 스타트업들이 문 닫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실시간 번역 뭐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담원을 인공지능으로 대신하려고 했던 요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것도 GPT-4 옴니로 바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도 애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영어 회화 뭐 당연히 가능하고요. 프리젠테이션에서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혹은 그걸 사람으로 대체하고 있던 그런 서비스들은 GPT-4 옴니 한 방으로 미래가 굉장히 암울해졌습니다. 저도 애들과 함께 GPT-4로 영어 회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사업을 하는 이런 스타트업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수익화를 해야 될까? 어떻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까? 이런 게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GPT-4 옴니를 보면서 두 개 업체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의 클로바 X입니다. 지금도 기능이 딸린데 GPT-4 옴니가 나오면서 차이가 확연하게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약간 유튜브가 있는데 네이버 TV를 개발하는 뭐 요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구글입니다. 항상 구글은 오픈 AI가 뭐 하면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고 계속 한 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구글 I.O 발표를 봤을 때도 신기하긴 한데 오픈 AI를 압도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두 업체가 떠오르고 마지막으로 WWDC 2024에서 아이폰에 요 GPT-4 옴니 버전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애플의 서비스들과 결합이 되었을까, 요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전 감자이고요. 오늘은 챗GPT에 새로 적용이 된 모델 GPT-4 옴니 버전의 실사용 후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기능들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프리젠테이션에서 본 GPT-4 옴니의 놀라운 기능들, 특히나 사람처럼 대화하는 그 기능, 그리고 음성과 카메라와 이미지와 텍스트 등을 동시에 입력해서 답변을 받는 이런 기능들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챗GPT에 따르면 몇 주 안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기능들 때문에 챗GPT 유료 버전을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잠깐 멈추셔도 된다. 아직은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적용된 것 중심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볼 때 가장 큰 변화는 지금 화면처럼 이런 웹사이트가 아니라 이렇게 데스크탑 전용 앱을 제공해 줍니다. 현재는 macOS 전용으로만 나와 있고요. 연말에 윈도우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설치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이 챗 GPT에 로그인하면은 GPT-4 옴니가 적용이 되었다고 하고 앱 다운로드 받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제가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과정은 아래 영상에 남겨 놓을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난 안 되지? 요런 거 물어보시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운이 좋아서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먼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앱을 제공해 줬으니 저는 앱에서 계속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상단에 모델 선택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GPT-4 옴니가 들어있다는 점, 그리고 원래 우리가 썼던 GPT-4가 있고 무료도 쓸 수 있는 GPT 3.5 버전이 들어있습니다. GPT-4 옴니를 쓰면서 가장 체감했던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두 번째는 한도가 3시간에 80개, 꽤 많이 주고 있습니다. GPT-4는 사실은 3시간에 40개의 한도가 있었는데 각각 주어지니까 얘 80개, 얘 40개 이러니까 꽤 많이 우리는 한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혹시 한도 때문에 작업이 멈추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모델들을 잠깐 비교해 볼게요. 요게 GPT 3.5인데요. 제 유튜브 채널의 공식 질문과 같은 프롬프트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사슴벌레의 생애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고 싶어 이모지를 사용해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줘 라고 넣게 되면은 GPT 3.5는 요런 정도의 답변을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뭐 나름 나쁘지 않은데 좀 성의가 없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이제 GPT-4로 바꾸고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3.5에) 비해서는 좀 성의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편집 없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출력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도 빠르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GPT-4 옴니 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일한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완전히 속도가 다르죠. 답변의 퀄리티는 솔직히 GPT-4나 GPT-4 옴니나 비슷해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체감을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답변의 퀄리티는 GPT-4나 GPT-4 옴니나 비슷한데 속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 영상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확실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 부분은 제가 눈으로 직접 보여드릴 순 없지만 GPT-4 옴니가 3시간에 80개, GPT-4가 3시간에 40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한도가 각각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여러분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GPTs를 한번 볼 건데요. GPTs는 이렇게 나옵니다. 앱이라 그런지 확실히 깔끔하고 좋은 것 같은데 GPT를 쓰면서도 굉장히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속도입니다. 이 GPT들은 기본적으로 GPT-4 위에서 구동을 했기 때문에 속도가 느렸었는데 이게 이제 GPT-4 옴니로 바뀌어가지고 출력 속도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GPT-4 옴니의 출력 속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즉 맞춤 GPT 역시도 빠르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라이트 폼이 그리고 채팅 시작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전 여기서 아까 사슴벌레 프롬프트 그대로 놓고 영어로 답변할까봐 한글로 출력해달라고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답변의 속도가 와 진짜 빠르지 않습니까? 제가 GPT-4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GPT-4 옴니는 진짜 빠르네요. 이렇게 답변이 빨라지면 작업의 효율도 역시 같이 빨라집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맞춤 GPT들 역시도 퀄리티는 유지한 채 출력 속도가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일단 여기 클립 모양
누르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고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고 스크린샷도 찍을 수 있고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는데 업로드 포토는 맥OS의 포토 앱을 열어서 바로 사진을 가져오는 거고요. 파일은 다양한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좀 관심이 있는 게 Take a Screenshot입니다. 저는 요 기사가 있는 요 페이지를 스크린샷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Take Screenshot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 GPT-4 옴니로 스타트업 1000개 사라질 것 요거를 클릭을 하면 오 스크린샷을 찍어줬죠. 그리고 이 기사의 내용을 한글로 짧게 요약해줘 라고 하면 너무 짧게 요약해줬네요. 좀 길게 요약해줘. 재밌고 쉽고 이모지를 사용해줘 라고 하니 네 요렇게 잘 요약을 해줍니다. 거의 기사 내용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출력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 자, 그리고 채팅창에 보면은 두 가지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는 음성을 입력하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나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쓰려고 하는데 어떤 주제로 블로그를 쓰면 좋을지 알려줘. 이렇게 눌러보면 얘가 음성을 인식을 해서 제 발음이 안 좋아서 간헐적인데 간혈적이 됐네요. 이렇게 받아쓰기를 잘 해줍니다. 요거는 뭐 익히 알고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앱이기 때문에 좀 더 인식을 잘하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고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요거 음성이죠. 클릭을 하면 요런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실 요런 안내 메시지가 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충격을 받고 야 이거 바로 써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챗GPT에 유료 가입을 했는데 아니 왜 프레젠테이션에서 되던 내용이 안 나오지? 이래가지고 컴플레인 엄청 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니 거 적용되지 않았다 라는 걸 인지해라 뭐 요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got it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벌써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잠시 멈추고 제가 새로운 채팅창에서 한번 열었습니다. 제가 요거 버튼을 눌러서 잠깐 멈춘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음성 인식을 하면 되는데 사실 새로운 버전의 음성 인식이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전과 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요게 앱에서 작동을 한다라는 점이 음성 인식 기술이 좀 더 잘 먹히지 않을까 뭐 요런 기대는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나는 지금부터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사슴벌레의 생애를 아주 쉽고 친절하고 다양하게 재밌게 설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가 제안을 좀 해줄래? 물론이야. 초등학생들에게 사슴벌레의 생애를 재미있고 쉽게 설명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 먼저 이야기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좋아. 예를 들어 사슴벌레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를 만들어봐. 사슴벌레 토토의 모험처럼 말이야. 1. 알에서 시작하는 이야기. 사슴벌레는 처음에 알로 시작해. 토토는 작은 알이었어요. 숲속 나무 밑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자, 제가 다 듣진 않았지만 보시면은 제가 말하는 걸 굉장히 잘 알아듣고 잘 설명도 해줍니다. 속도가 좀 빨라졌는데 뭐 그렇습니다. 딱히 여기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앱 나오면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이렇게 복잡한 엑셀 파일들을 좀 가공하고 데이터 시각화 하는데 챗 GPT 앱을 쓰고 싶은데 일단 화면을 조금 줄여 볼게요. 자, 그리고 챗 GPT의 설정 중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키보드 단축키가 있는데 이게 맥북 같은 경우는 옵션 스페이스 누르면 여기 뜹니다. 뭐 그런데 이게 있다고 딱히 편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뜬다 뭐 이런 정도이고요. 챗 GPT 상단의 고정 요걸 눌러 보시면 항상 챗 GPT가 상단에 고정이 됩니다. 보면은 제가 지금 엑셀에 들어가 있지만 챗 GPT가 이렇게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음성은 현재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Hey, I'm ready to hit the ground running. 요게 엠버, Hi there. I just want to share how thrilled I am to work with you. 요게 코브, Hey, it's great to meet you. How's your day going? 브리즈, 발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요거는 제니퍼. Hey there. I've got a really great feeling about us teaming up. How can I jump in and help? 약간 요게 영화 그녀의 사만다 느낌이 나고요. 요건 스카이. Hello. I'm really excited about teaming up with you, and I'm all set to dive in.
How can I jump in and help? 전 제니퍼가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은 얘가 영어를 하다가 한국어를 하면서 뭔가 좀 사람 같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 데이터를 이렇게 스크린샷을 선택해서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요 놈을 선택을 합니다. 오, 됐어요. 자, 그리고 데이터를 가공해 달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좀 복잡한데 잘 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촬영하면서 확인을 한 건데 요게 번호가 42, 43까지 있잖아요. 그 뒤에도 있거든요. 이게 데이터가 총 88개인데 그 데이터가 다 되진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만 분석이 된다라는 게 좀 아쉽네요. 인식도 잘 안 되고 요건 좀 앞으로 나아지려나? 현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분석이 된다. 그럼 아까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기사 같은 것도 화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인식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미지 분석 기능도 좀 빨라졌는지 요런 거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제가 요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건강이라는 주제로 한글로 된 밝은 느낌의 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인식에 대한 속도는 어떨까요? 에러가 났네요. 다시 시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비슷한 것 같고요. 출력은 빠르다. 뭐 요런 정도의 느낌적인 느낌이 있고 요게 클로드 3와 비교했을 때는 한국어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클로드 3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동일한 프롬프트를 클로드 3에 업로드해서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저는 훨씬 클로드 3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대략 비교를 하면 빨간 토마토의 탱탱한 열정 뭐 이런 것들은 글쎄요 한국어긴 한데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클로드 3는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영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들의 이해도가 높아졌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똑같은 것 같다. 그리고 요 밑에 옵션 중에 옴니로 할 거냐 포로 할 거냐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옴니나 포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미지 생성도 한번 볼게요. 귀여운 감자 캐릭터가 감자 칩을 먹는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했고요.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고요. 네,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여러 곳을 찾아보니까 문자의 정확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기 포테이토라고 찍히고 칩스라고 있는 게 예전에는 오류가 많이 날 법도 한데 그런 경우가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위의 이미지에서 나는 감자를 사랑해 라는 단어를 영어 말풍선으로 추가해 달라고 또 요청을 해 봤습니다. 요런 정도 나오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GPT-4 옴니가 프리젠테이션에서 엄청난 걸 보여줬죠. 하지만 현재 적용이 되는 건 잘 없다. 아주 일부의 기능만 적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건 GPT-4 옴니가 적용이 되면서 한도도 늘어났고 속도 진짜 빠르다. 그런데 퀄리티는 GPT-4 비슷하다. 요런 정도. 그리고 앱이 있어서 편할 것 같은데 딱히 또 뭐 편한 건 없습니다. 그냥 신기하다 요럴 정도지 뭐 이게 있다고 활용도가 엄청 높아진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빨라지고 한도 늘었다. 요 정도가 체감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다. 또 제가 써보고 재밌는 얘기 또 계속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전 감자이고요. 제가 그동안 GPT-4 옴니 관련해서 여러 개 영상을 좀 연달아 만들었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유료와 무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금제 먼저 알아보면은 프리 버전이 있고 플러스 버전이 있고 팀 요금제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예전에도 이런 요금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왜 다시 말하느냐 라고 하면 오픈AI에서 챗GPT 옴니 버전을 무료 사용자에게도 공개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 기능상의 변화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짚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있느냐? 프리 버전에서는 GPT-4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의 3.5 버전에서는 불가능했던 고급 데이터 분석, 파일 업로드, 비전, 웹 검색, 맞춤형 GPT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니 그러면 돈 내고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플러스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먼저 쓸 수 있다. 그리고 GPT-4와 GPT-4 옴니 각각을 선택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한도가 많다. 그리고 달리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맞춤형 GPT를 생성할 수 있다. 요게 차이점입니다. 정리하면은 플러스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20 내는 대신에 GPT-4를 더 많은 한도로 사용할 수 있고 달리를 만들 수 있고 맞춤 GPT를 생성할 수 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사용해 보면은 무료 버전은 한도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약간 체험판 느낌입니다. 이걸로 진지한 작업을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 GPT-4 옴니의 모든 기능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젠테이션에서 봤던 음성 기능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비전 기능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픈 AI 발표로는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게 요 고급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GPT 접근이 된다고는 했는데 아직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무료 버전에서도 쓸 수 있는 챗GPT의 GPT-4 옴니의 기능. 두 번째는 원래 무료 버전에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용 못하는 GPT-4 옴니의 기능. 마지막으로 유료 버전만 쓸 수 있는 GPT-4 옴니의 기능.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료 버전에도 쓸 수 있는 GPT-4 옴니 버전입니다. 일단 여기 일상적인 작업에 적합, 요거가 바로 GPT-4 옴니이고요. 한도가 제가 정확하진 않는데 댓글들 보니까 하루에 한 50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도를 다 쓰면 자동으로 GPT-4 옴니에서 GPT 3.5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은 계속 할 수 있지만 질 좋은 답변을 출력하는 GPT-4 옴니는 한도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실제 작업에 써봤더니 생각보다 금방 한도가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성 이론에 대해 쉽고 재밌게 그리고 이모지를 사용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편집하지 않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설명을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프롬프트를 굉장히 충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고 GPT-4 수준의 좋은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 무료 버전에서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웹 검색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최근 논문을 찾아줘 라고 하면 웹을 찾아보고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여기 클릭을 해보면 화면처럼 출처가 나오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요게 2023년 11월 8일 내용이거든요. 이 결과가 생각보다 엑설런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들을 계속 찾아야 되시는 분들은 웹 검색 기능은 좀 별로다. 차라리 펄플렉시티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오픈 AI에서 서치 GPT를 만들어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기다려 볼게요. 자, 그래서 무료 버전에서도 웹 검색 가능하다. 무료 버전에서 또 가능한 게 바로 요 클립 모양입니다. 요 클립 모양으로 다양한 형식의 파일들을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 이미지를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요 이미지는 감자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속 야채가 뭐지? 라고 물어보면 요렇게 잘 나오고요. 이 야채로 먹을 수 있는 요리를 5개 추천해 달라고 하니 요렇게 추천도 잘 해주고요. 위의 이미지를 활용해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3개 문장으로 이미지를 포함해서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요렇게 작성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생성하기 눌러주시면 요렇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분석하고 묘사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까지 가능하고 한 발 더 나가서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배너 이미지
이용해서 관련 컨텐츠도 만들 수 있는데, 이 이미지를 사용한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광고 문구 5개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인지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조정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이미지도 업로드한 다음에 디지털 마케터의 광고 전략 관점에서 이 이미지를 분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에러가 났네요. 응답 다시 생성하기. 이렇게 잘 나오고 읽어보면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3.5에서는 되지 않았던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작업들 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미지뿐만 아니죠. 보시면 파일 업로드 한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GPT-4 옴니를 아예 못 쓰는 건 아닙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만 현재 쓰지 못합니다. 이렇게 뭘 좀 하려고 하면 한도에 막혀가지고 무료 버전은 좀 짜증이 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 무료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프레젠테이션에서 너무 무료를 띄워놨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유료 버전에서 계속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GPT-4 옴니 버전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료, 무료 다 가능한 기능 중에 요런 파일이 있습니다. 경기도 꾸물림 축제 관련해서 요렇게 내용이 있는데 요런 파일을 업로드하고 꾸물림 축제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해줘 라고 하면 파일의 내용을 요렇게 잘 만들어 줍니다.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확실히 한도가 좀 적긴 하지만 리튼이라던가 클로바 X라던가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좋은 답변을 생성해 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무료와 유료 버전에서 다 쓸 수 있는 GPT-4 옴니의 기능들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된다고는 했는데 아직 안 되는 기능들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고급 데이터 분석이랑 맞춤형 GPT입니다. 일단 고급 데이터 분석이 뭐냐? 요 검색창에는 Advanced Data Analysis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요 기능들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프롬프트를 이곳에 넣게 되면 화면처럼 데이터가 처리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프롬프트를 넣어주면서 이렇게 그래프도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와, 그래프가 굉장히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 수정도 이렇게, 요거는 없던 기능이었는데 새로 생겼네요. 그리고 요거 눌러보면 아니 이렇게 좋아지다니. 어쨌든 요게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인데요. 요거 분석 보기를 눌러보면은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걸 다 구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코드를 알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데이터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쓰는데 현재 무료 버전은 못 씁니다. 원래는 된다고 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됐는지 차후에 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현재는 이렇게 파이썬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고 답변을 하는 이런 작업들은 할 수 없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안 되는 것, 여기 GPT 탐색이라고 하는 GPTs 기능입니다. 맞춤형 GPT라고 불리는데요. 누가 잘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그램 GPT가 있어요. 요거 클릭을 해서 채팅 시작이라고 하고 챗 GPT의 어드밴스 데이터 애널리시스 구조를 그려줘 라고 하면 나는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프롬프트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몰라도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그냥 쓰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요것도 무료 버전에서 된다고는 했는데 아직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GPT-4 유료 버전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미지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감자가 감자칩을 먹고 있는 실제 사진 같은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하면 요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건 유료 버전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오픈 AI 발표로는 맞춤형 GPT는 유료도 쓸 수 있고 무료도 쓸 수 있지만 맞춤형 GPT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런 빌더가 있거든요. 요런 빌더는 현재 유료 버전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챗 GPT를 쓰신다 이런 분들은 무료 버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나 자주 쓰시는 분들은 좀 불편해. 한도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특히 한도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얘는 무료지만 한도도 딱히 없고요. 그리고 GPT-4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미지 생성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한도 때문에 아쉬움이 많은 챗GPT의 무료 버전보다 나은 것 같고요. 챗GPT를 이용해서 돈 버는 데 쓰시는 분들, 뭐 기업이라던가 저 같은 프리랜서라던가 여튼 챗GPT로 생산 활동을 해서 돈을 번다. 무조건 유료 버전을 쓰셔야 된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we're very, very excited to bring GPT-4o to all of our free users out there. And for the paid users, they will continue to have 전 감자이고요. 오늘은 챗GPT 무료 버전의 업그레이드 소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무료 버전이고요. 프리젠테이션에서 GPT-4 옴니 버전이 적용이 되면서 GPT-4 옴니의 기능이 무료 버전에도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무료 사용자도 GPT-4 옴니를 사용해 보시라 라고 발표를 했죠. 다만 유료 버전과 비교해서 무료 버전은 사용 한도가 적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쓸만하면 사용 한도를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마음껏 쓰기는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고 와 GPT-4 옴니 나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신다면 유료 구독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T-4 옴니가 적용이 되었지만 한도 역시도 굉장히 작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또 하나는 유료 버전에 모든 기능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일부 기능만 들어왔습니다.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GPT-4 옴니의 일부 기능만 들어왔기 때문에 유료 버전이 제공하는 기능 중에 못 쓰는 기능들도 있다. 그럼 어떤 걸 쓸 수 있고 어떤 건 못 쓰느냐? 지금부터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장 큰 변화는 여기 모델을 클릭하면 챗GPT 플러스가 있고요. 챗GPT가 있습니다. 챗GPT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일상적인 작업에 적합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GPT-4 옴니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구조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제가 정확한 한도는 모르지만 댓글 등을 보니까 하루에 한 50개 정도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GPT-4 옴니를 초반에 쓰다가 한도가 다 되면 3.5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쓰시면서 무료를 쓰신다면 항상 한도를 생각하면서 쓰셔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GPT-4 옴니 한번 써보죠. 제가 볼 때 GPT-4 옴니의 가장 큰 장점은 GPT-4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속도가 엄청 빠르다입니다. 무료 버전은 아예 GPT-4를 못 썼는데 현재는 GPT-4의 퀄리티에 빠른 속도를 맛볼 수 있다. 제가 초등학생들에게 사슴벌레의 생애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고 싶고 이모지를 사용해 쉽고 재밌게 설명해줘 라고 하면은 출력 속도 한번 보십시오. 진짜 빠르지 않습니까? 요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빠르고요. GPT 3.5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써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무조건 챗GPT 무료 버전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의 챗GPT에서 달라진 거 GPT-4 옴니가 적용이 되면서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고 퀄리티는 GPT-4의 퀄리티를 경험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요 클립 모양 있죠? 요게 파일인데요. 파일을 이제 업로드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하고요.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건강이라는 주제로 한글로 된 밝은 느낌의 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제 나오는데 와 진짜 빨라. 와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에서 그동안 못했던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걸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거 가능하고요. 요런 것도 가능합니다. 요 이미지는 데이터가 들어있죠. 요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디지털 마케터의 관점에서 채널 운영의 전략을 고민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이 이미지를 분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요렇게 잘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수치도 비교적
더 정확합니다. 꽤 자세하게 잘 나오고 있어서 요런 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까지는 세보진 않았지만 요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횟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GPT-4 옴니의 한도보다도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좀만 쓰다 보면은 한도가 다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한두 개 정도는 괜찮지만 많은 수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파이썬을 활용한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 기능을 여기 살 수 있느냐 질문해 주시는데, 일단 고급 데이터 분석이 된다곤 했는데 보다시피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값도 정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제 판단으로는 아직까지는 무료 버전에서 파이썬을 이용한 어드밴스 데이터 애널리시스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대신에 이런 건 잘 됩니다. 이런 논문을 업로드해서 이 논문을 참고해 프롬프트 제작 팁을 알려달라고 하면 문서를 읽고 아하, 영어로 나오네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종종 말했지만 뭔가 기본적인 챗 GPT의 기능이 아닌 확장된 기능을 쓴다면은 꼭 한글로 출력해줘 라는 내용을 넣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와, 진짜 속도가 엄청납니다. GPT-4를 쓰다가 GPT-4 옴니를 쓰니까 속도가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웹 검색도 되는데 현재 챗GPT의 웹 검색은 그냥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 달 KBO 트렌드를 정리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최신 데이터들을 읽어서 나오고는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해 보면은 외국 사이트입니다.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거는 꽤 답변이 잘 나와요. 그런데 이번 달 대한민국의 주요 경제 뉴스를 알려달라고 하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출처가 네이버 블로그인데 언제 거냐? 2023년 10월 4일 겁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클릭을 하면 똑같은 출처네요. 그래서 뭔가 웹 검색을 이곳에서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플랜 업그레이드 한번 눌러서 또 다른 기능 뭐 있나 보면요. 고급 데이터 분석 현재 안 되고요. 비전은 뭐 플러스나 지금 다 안 되고요. 맞춤 GPTs도 된다곤 했는데 아직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곧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앞에 GPT-4 옴니 얘기하면서 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야, 무료가 이렇게 좋다니 막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직접 사용해 보니까 좀 좋은 공짜 요런 느낌입니다. 제가 조금만 쓰다 보면은 한도가 걸려가지고 그게 굉장히 불편했고요. 특히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는 한도가 진짜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각 잡고 이곳에서 작업을 한다, 특히 대학생들 혹은 직장인분들이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몇 번 질문 답변 하면은 금방 끝나버리는 한도이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은 모르겠는데 이걸 자주 쓰기에는 한도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열리는 게 많아요. 고급 데이터 분석 안 열렸고요. 맞춤형 GPT도 안 열렸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기능들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렇다. 정리하면은 GPT-4 옴니가 적용이 된 챗GPT 무료 버전을 썼을 때 가장 체감하는 건 GPT-4 수준의 좋은 답변을 아주 빠르게 출력해서 공짜로 쓸 수 있다. 그러나 한도가 작아서 좀만 쓰다 보면은 끊긴다. 그리고 아직 약속했던 데이터 분석, 비전, 맞춤형 GPT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감자이고요. GPT-4 옴니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는 이전에는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불렀고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챗 GPT가 딱 보고 이거 파이썬을 실행시켜야겠는데 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을 실행해서 결과물을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어 이러면은 지가 알아서 오류를 수정해서 답변을 출력해 줍니다. 이미 쓰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고 있으실 건데요. 그 UI가 이번에 GPT-4 옴니가 적용이 되면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볼게요. 일단 이번에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파일은 요 파일입니다. 요 파일을 클립 모양 눌러서 업로드 해 볼게요. 참고로
참고로 원래 챗GPT에서 말하기는 유료, 무료 모두 다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을 쓰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유료 버전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의 데이터 중 값이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화면에 출력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자 그러면 파일이 미리 보기가 되네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됐는데 네 요렇게 표도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요 밑에 보면은 서머리를 할 거냐 시각화 데이터를 할 거냐 요게 어떨 때는 한글로 나오고 어떨 때는 영어로 나오더라고요. 일단 Show a Summary of Key Trend라고 눌러보면은 왠지 영어로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자 나왔는데 일단 영어로 나올 줄 알았더니 한글로 잘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통계를 내줬는데 이미지와 함께 굉장히 잘 내준 것 같습니다만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Analyze Seasonal Pattern in Data 뭔가 수동적으로 했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추가 질문들을 계속 해줍니다. 굉장히 인상 깊고요. 아직 어떻게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타내어 준다. 일단 데이터가 좀 구려서 그런지 얘가 아직 좀 구려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요거를 인터랙티브 차트라고 하고요. 요걸 끄면 일반 차트가 되고 요걸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대면 바로바로 그래프가 나오는 이런 예쁜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누르면 색깔도 원래는 다 프롬프트로 바꿨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나 봐요. 네이버 블로그를 저는 깜냥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네이버 블로그가 깜냥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요 데이터 한번 넣어 볼게요. 제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인데 그리고 제가 강의 하나 찍고 있거든요. 요즘 보고에서 사용했던 프롬프트 제가 복사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얘는 너무 많아서 그런지 파일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지 시각화할 수 없다 라고 뜨고요. 데이터 분석은 잘 하나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오류가 나도 잘 고쳐 주고요. 그리고 결과를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나 봐요. 제가 크게 한번 해볼까요? 테이블 펼치면 요렇게 데이터를 보면서 또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많은 데이터는 요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프롬프트 넣어 볼게요. 제가 사용할 두 번째 프롬프트는 전환율을 기준으로 이모지로 데이터를 평가하는 이런 프롬프트인데요. 복사해서 한번 넣어보면 역시 분석을 해주고 자 나왔습니다. 진짜 빠르네요. 여기 보면은 잘 적용이 되어 있고 요렇게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각화 관련돼서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요렇게 바뀌어졌고요. 그래프를 좀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 수가 100 이하는 모두 삭제해서 다시 그려달라고 했더니 좋네요. 요렇게 되고 여기 뒤이어서 Can you show conversion rate trend 요 전환율로 볼 거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또 관련도 있는 걸 보여주네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 분석에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가 여기 스태틱 차트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요거는 인터랙티브 차트 그리고 데이터 세트의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위에 그래프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형식의 차트가 좋을까 라고 다시 물어보면은 저는 여기 추천하듯이 Create a 3D 바 차트 요걸 한번 눌러보면 근데 좀 별로네요. 제가 여기서 수정해서 1번 차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스택키드 바 차트네요. 이거 괜찮네요. 그리고 제가 프롬프트 보면은 막대 끝에 숫자를 넣어 달라고 했거든요. 일단 인터랙티브로 하면은 막대 끝에 숫자가 없어요. 뭐 당연히 없겠죠.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스태틱으로 바꾸면 이렇게 막대 끝에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파이 차트 궁금해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아직 인터랙티브 차트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how Data Trend Over Time 클릭을 해 볼게요. 이런 거는 또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좀 두서없이 이것저것 해봤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를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볼 수 있다. 이거 좀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차트를 특히 이런 막대 그래프의 경우는 인터랙티브라고 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재밌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또 바로 수정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하면 뭐 이런 식이네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을 해준다. 요런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렇게 데이터가 많은 표 같은 경우는 요 버튼 눌러서 전체 화면에서 이렇게 편하게 볼 수도 있다. 요게 좀 변한 부분. 요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업데이트 안내를 하고 확 바뀐 게 아니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었네? 이거 바뀌었네? 요렇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발견하는 재미도 있긴 한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또 찾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